자, 3.2 섹션에 subspace 보겠습니다. subspace의 정의와 그것의 성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W가 그러니까 Rn의 subspace다라는 거는 노테이션 상으로 제가 이렇게 쓸 겁니다. subspace다. 오케이. 예. 그러니까 subspace라는 건 뭐냐면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벡터 스페이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Rn이라는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하면은 그 안에 있는 부분집합이에요. 예. 그러면 부분집합이면 일단 subset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subset이면은 우리가 노테이션 상으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W 자체가 얘가 벡터 스페이스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일 때 우리가 얘를 subspace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subset이면서 동시에 벡터 스페이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로 subspace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subspace의 정의고요. 그러니까 subset이면서 동시에. 그러면은 벡터 스페이스가 정의가 되려면 일단은 연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연산이 스칼라 곱하기 하고 이제 덧셈인데, 그러면 그건 어디서 가져오냐? 그거는 이 오리지널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덧셈과 스칼라 곱하기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면 필드는 어디서 가져오냐? 그 필드도 똑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가져왔을 때 여전히 벡터 스페이스면 우리가 그것을 subspace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테이션 상으로 이렇게 subset 기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부등호 기호를, 그러니까 inequality 기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뭐 다른 책에서도 대부분 많이 쓰는 그 노테이션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그 부분 집합이 subset이 그러니까 subspace가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가 돼야 되니까 뭐 그 9가지의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성립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 W 안에 이게 W1하고 W2가 살고 있다고 치면 어차피 교환 법칙은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Rn 자체가 오리지널 벡터 스페이스 자체가 벌써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죠? 그러니까 W1 플러스 W2는 어차피 W2 플러스 W1이고 결합 법칙도 당연히 성립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W는 지금 V 안에 subset이니까. 그래서 체크할 게 거의 없고 결국은 딱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닫혀 있는지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losed under 스칼라 곱하기에서만 닫혀 있는 것만 체크를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 책에는 그러니까 뭐 제로 벡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꼭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야지 subspace다. 물론 이제 공집합은 subspace가 아니에요. 공집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소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사실은 이걸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스칼라 곱하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할 때 스칼라 곱하기가 0 곱하기 어떤 W 벡터면은 이게 이제 0 벡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 그리고 이제 non-empty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공집합만 아니면 사실은 두 가지만 체크하면 우리가 어떠한 집합이 subset이 subspace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한번 그 theorem하고 증명을 한번 해보면은 뭐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theorem 2.2를 한번 증명도 해보고 내용을 살펴보죠. 그래서 어떤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요. N에서 RM으로 하고 이게 RM에서 N으로 가는 게 맞군요. 이 책에서는 RM에서 그렇죠? RM에서 N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노테이션은. 그다음에 X 벡터가 이제 AX 벡터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럴 때 뭐 MN이 뭐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가 성립하냐면 kernel of T하고 그 다음에 image of T가 즉 치역이죠. 이게 전부 다 subspace가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kernel of T는 누구의 subspac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subspace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치역은 당연히 공역의 subspace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subspace가 되긴 하는데 뭐 어찌됐건 subspace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단순히 subset이 아니라는 거예요. 1번. 자, 커널이 subspace라는 걸 증명해 봅시다. 지금 상황이 뭐 그림으로 한번 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지금 여기 RM이 있고 여기 정의역이 있고요. 여기 공역이 이렇게 있는데 커널은 뭐예요?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커널 T가 있어서 뭐예요? 이게 여기 공역에 있는 제로 벡터로 가는 이 녀석들, 이 녀석들을 우리가 이 집합 이것을 우리가 커널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저 친구가 단순히 subset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subset이 아니라 subspace까지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자, subspace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뭐만 증명하면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집합이 닫혀 있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줄은 당연히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오는 거죠. W1과 W2라는 원소를 가지고 옵니다. 커널에서. 그다음에 그러면 마지막 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줄은 뭡니까?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할 거니까 마지막 줄은 뭐 이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커널이 subspace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이 중간 과정만 적당히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만 잘 채우면 되겠다. 그건 뭐 그냥 끄적끄적 하다 보면 어느새 다 채워지죠. 자, 그래서 W1도 커널의 원소고 W2도 kernel of T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By definition W1의 이미지도 0 벡터일 거고 W2의 이미지도 0 벡터겠죠? 그쵸? 그러면은 두 녀석의 합도 당연히 0 벡터겠죠? 그쵸? 근데 T가 리니어하죠? T가 리니어하니까 덧셈을 프리저브 하는 거니까 이런 이게 아니죠? 덧셈이 안쪽으로 들어와 버릴 수 있죠? 그쵸? 그래서 W2 이게 0 벡터죠. 그쵸? 그럼 바로 끝났죠? 그쵸? 바로 커널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명을 한 이 파트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커널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커널이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닫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kernel of T라고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 줄은 뭐가 되겠어요? K W 벡터가 kernel of T라는 것만 하면 이제 증명이 완전히 끝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중간에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중간에 채워 넣는 건 뭐 어차피 뻔한 거니까 그냥 적당히 쓰다 보면 채워집니다. 자, W가 커널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T의 W 벡터는 0 벡터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은 괜히 왼쪽에다가 한번 K라는 상수를 이렇게 곱하고 싶죠? 그죠? 곱해봐야 여전히 0 벡터겠죠? 그죠? 근데 T가 리니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K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증명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미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치역이 단순히 subset이 아니라 subspace가 된다. 그거 증명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정의역이고요. 여기가 공역인데 이미지는 뭐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전체가 들어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image of t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녀석 이게 단순히 부분 집합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벡터 스페이스도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서브스페이스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자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눠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증명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야?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그 집합이 이미지라는 집합이 그 다음에 하나는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줄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개를 뽑아 오는 거죠. 이 녀석을 이제 이미지에서부터 뽑아 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뭐가 되겠어요? image of t라는 집합이 닫혀 있다라는 거니까 적당히 채워 넣으셔가지고 이거를 써줘야 되겠죠. v1 플러스 v2는 이미지에 속한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끝나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fill ou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죠? suppose 하고 어떤 v라는 것을 가져왔다 라고 해주시고 마지막 줄은 뭐예요? k 곱하기 v 벡터가 이제 속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끝나니까 마찬가지로 중간만 여기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왼쪽부터 봅시다. 이미지에 속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V1하고 V2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프리이미지가 존재하죠. 그쵸? 그래서 W1, W2가 정의역에 잘 살고 있다. such that T 곱하기가 아니죠. W1의 이미지가 V1 다음에 W2의 이미지가 V2가 되는 어떤 프리이미지 W1, W2가 정의역에 잘 살고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 더해보면 T 이렇게 더해보면 뭐가 되겠어요? 다음엔 당연히 V1 더하기 V2가 될 것이고 그런데 T가 리니어하니까 우리가 T를 더하기를 먼저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the same preserve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증명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정의역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의역은 지금 벡터 스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V1 플러스 V2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W1 플러스 W2가 되고 그 녀석이 정의역에 잘 살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W1, 그러니까 V1 플러스 V2가 치역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오른쪽도 뭐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V라는 것이 치역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뭐가 성립해요? exist 하겠죠. 존재한다. 어디에 존재하냐면 정의역에 존재하는데 such that T의 이미지가 V가 되는 그렇죠? 그런 W가 존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면 되냐면 양변에다가 K를 한번 곱해보죠. 그러면 K의 T 오메가는 K 곱하기 V가 될 거고 T가 리니어하니까 K가 안으로 들어가도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K 곱하기 W라는 프리이미지가 정의역에 잘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K 곱하기 V는 뭐가 되는 거예요? 치역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역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치역에 있다라고요. 치역에.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 아시죠? 이 치역에 있는 녀석들은 사실은 그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녀석은 여기에 프리이미지가 반드시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치역 바깥에 있는 녀석은 어떻습니까? 프리이미지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역에 프리이미지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프리이미지가 있다라는 것만 증명을 해주면 어떤 원소가 치역에 속한다라는 게 증명이 끝나는 거죠. 뭐 그렇고요. example 봅시다. W라는 집합이 있고
이것은 어떤 집합이냐면 딱 보면은 뭐예요 이게 1사분면인데 1사분면에 그 축도 포함한 거. 근데 원래 축은 원래 그 x축 y축은 1사분면에 포함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분면이 다 그 축은 원래 이렇게 포함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건 포함된 거 1사분면 비스무리한 거.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과연 subset이냐? W가 그러니까 subspace냐? subspace of R2가 되냐? R2가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어떤 그 원소가 뭐 x0, y0 이 녀석이 W에 속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괜히 또 0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골치 아프군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뭐 그냥 이거 합시다. 1, 3 그렇죠? 이건 W에 속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곱해 보세요. 마이너스 3을 곱하면은 1, 3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W 바깥으로 나가죠. 그렇죠? 양수가 아니니까. 따라서 뭐예요? W는 subspace가 아니죠. 여기에 낫이 써줘야 되는군요. It's not a subspace. subspace of R2. 그래서 평면에 subspace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낸 그 집합은 다. 그러면 퀘스천은 이겁니다. example 2. 그러니까 R2의 평면상 그러니까 평면이 이제 벡터 스페이스인데 이 녀석의 subspace는 그럼 뭐밖에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뭐밖에 없냐? 딱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지수로 따지면 무한계긴 한데요. 뭐냐면 하나는 0 벡터만 딸랑 가지고 있는 거. 0차원 벡터 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요거. 물론 기울기는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한계라고 한 건데 어쨌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사실은 1차원 서브스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이건 뭐 트리비얼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렇게 해서 서브스페이스가 딱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R2의 서브스페이스는. 그러면 당연히 R3의 서브스페이스가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R3의 서브스페이스는 과연 뭐가 될까? 네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뻔하죠. 0 벡터, 그러니까 origin, 그 원점 하나로만 이루어진 벡터 스페이스. 그거는 이제 서브스페이스가 되죠. 그 다음에 뭐 뻔한 거지만 자기 자신, 그것도 자기 자신의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죠. R3도. 그 다음에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는 뭐 비슷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R3 상이니까 공간 상이니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일단 line through origin, 즉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것은 1차원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공간상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lane through plane through origin. 얘도 서브스페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그 뭐 뻔한 건데 사실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여러분들이 벡터 두 개를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합쳐도 여전히 그 평면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고, 그럼 거기다 뭐 스칼라 곱해봐야 뭐 어차피 그 평면 위에 계속 살아 있죠. 그러니까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처음부터 서브셋이었죠. 그죠? 공간상의 어쨌든 평면이라는 거는 서브셋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원점을 꼭 지나야 돼요. 원점을 지나지 않으면 그게 깨집니다. 원점을 지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는 뭐 여기 평면이 그리기 좋으니까 제가 뭐 설명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자 이게 지금 서브스페이스가 되냐?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서브스페이스가? 안 되겠죠?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하나 잡고 이 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벡터로 따지면 이런 벡터고 사실 이런 벡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쪽으로 가는 벡터고 요쪽으로 가는 벡터죠. 그죠? 예. 그럼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죠. 그죠? 예. 합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점으로 간 거죠. 근데 이 점은 지금 직선 위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서브스페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원점을 지나야 된다. 아니 뭐 상식적으로 뭐 저기 원점이라는 게 지로 벡터에 해당되는데 벡터 스페이스가 되려면은 덧셈에 대한 항동원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로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지로 벡터 없으면은 그냥 꽝인 거예요. 예. 그거는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그린 이 얘는 그렇죠? 원점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바로 아웃입니다.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가 없어요. 벡터 스페이스든 서브스페이스든. 왜냐면 서브스페이스라는 건 सब셋이면서 동시에 벡터 스페이스라는 얘기니까 원점 없으면은 그냥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example 3 보겠습니다. V가 이러한 그 서브스페이스로 주어졌을 때 딱 보면은 뭐 서브스페이스죠. 3차원 안에 있는 뭐예요? 원점을 지나는 거야 대입해 보면 바로 나오고요.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서브스페이스인데 이번 문제는 A라는 매트릭스를 찾아라. 그리고 A의 커널이 V가 되도록 하는 이거는 뭐 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널이라는 게 커널 오브 A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by definition. 커널 오브 A라는 게 어떤 x 벡터인데 ax 벡터가 0 벡터가 되도록 하는 거죠. 자, 이건데 지금 V가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건 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x 벡터인데 1, 2, 3 그렇죠? x 벡터 사실은 0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냐면 A는 1, 2,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B번 매트릭스 B를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V가 B라는 매트릭스의 이미지가 되도록 또는 B라는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가 되도록 이렇게 문제를 바꿔도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V라는 스페이스가 뭔지 그러니까 A번은 그냥 바로 풀렸고 보자마자 그냥 계수니까 끝난 거고 이거는 이제 이 이퀘이션을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보고 풀면 돼요. 그럼 뭐 푸는 방법은 다 아니까 쉽지만 어쨌든 한번 풀어보죠. 그냥 1, 2, 3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x1, x2, x3를 모아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지금 V인 거죠.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그러면 이거를 한번 풀어봐요. 그러면 이게 1을 이제 피벗으로 잡고 1을 피벗으로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x2하고 x3는 뭐가 돼요? 프리 베리어블이 되겠죠. 토탈 베리어블이 지금 세 마리인데 한 녀석 x1이라는 녀석만 피봇 베리어블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x1, x2, x3를 그냥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C1에 어쩌고 C2에 어쩌고 이렇게 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변이 0인 거를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항상 이런 형태로 나올 텐데 어떻게 돼요? 2, 3가 프리 베리어블이니까 어떻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1, 0, 0, 1 이렇게 잡으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려요? 이 이퀘이션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여긴 반드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여긴 반드시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은 그 피벗이 나오는 그 이퀘이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어디다 적어야 되지? 그러면 뭐 좀 좁긴 합니다만 요거를 조금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1, 0, 마이너스 3, 0, 1 이렇게 하고 C1, C2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쵸? 예. 왜냐면 앞에 행렬에 그 컬럼을 가지고 노니까 예, 정확하게 요거를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쵸? 예. 그럼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예요? 이게 V의 원소죠. 그쵸? 이게 원래 V가 그렇게 define 되어 있잖아요. 맨 윗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V가 그렇게 define 되어 있는데 V의 원소는 항상 이제 그렇게 써지는 거죠. 근데 뭐래요? 예. B의 컬럼 스페이스가 지금 그쵸? 예. B의 이미지가 V라고 써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미지 이건 뭔지 아시죠? 예.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예. B X 벡터 X 벡터는 뭐 임의의 벡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R2가 되는 건데 어쨌든 요거는 임의의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끝났죠. 예.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죠. 얘. 요게 B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B가 이렇게 써주면 B가 마이너스 2, 1, 0, 마이너스 3, 0, 1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베이시스하고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죠. example 4에 자, A라는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1, 2, 1, 2, 1, 2, 2, 3 1, 2, 3, 4 자, 이렇게 3x4 매트릭스가 있는데 문제는 A의 컬럼 스페이스, 그러니까 A의 이미지를 스팬하는 벡터들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뭐 당연한 거지만 이 A의 이미지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A의 컬럼 스페이스니까 뭐 x1 곱하기 뭐 1, 1, 1 그렇죠? x2 곱하기 지금 2, 2, 2 컬럼 스페이스니까 여기 컬럼 이렇게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죠? 그게 이미지죠. 그다음에 뭐 x3 곱하기 1, 2, 3 그다음에 x4 곱하기 2, 3, 4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그 자리가 모자라는데 어쨌든 그 xi는 다 임의의 실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 투2라는 벡터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걸 딱 보면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저 친구는 지금 이 111의 2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있어 봐야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셋의 그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거를 뭐 편의상 이걸 뭐 V2라고 하고요. 이거 편의상 V1이라고 합시다. 물론 뭐 이 벡터를 이제 V3라고 하고 이거를 V4라고 하면 지금 어떤 게 보이냐면 딱 눈으로 봐도 V2는 지금 2배의 V1이에요. 그리고 또 V4가 이것까지는 사실은 뭐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쓰고 나면 명확해지죠. V1하고 V3를 더하면 V4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센셜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A의 이미지가 A의 컬럼 스페이스가 span of V1, V2, V3, V4인데 이렇게 4개 가지고 만드나 사실은 V2하고 V4는 redundant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족이라는 얘기죠. redundant가 차라리 더
알아듣기가 쉬운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개만 있어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컬럼 스페이스를 두 개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V2 벡터하고 V4 벡터는 얘네들은 redundant하다. 어떤 면에서 redundant한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도움되는 게 없다. 자, 그래서 linear independence의 정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벡터들의 집합, 그렇죠? 벡터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linearly independent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어떠한 벡터도 다른 벡터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 수 없을 때 그때 linearly independent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특정한 벡터가 다른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가 된다. 그 얘기는 그 친구는 갖고 있어 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주기율표에서 H하고 O는 필요 있지만 이 주기율표에 H2O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주기율표에 H2O가 들어가 있어도 뭐 하려고요. 그래봐야 뭐 어차피 H하고 O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의 컨셉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R2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R2는 span of 100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과 01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모든 그 점들을 다 찍어낼 수 있죠, 우리가 평면에 있는 거. 그런데 이것도 맞긴 맞죠. 10, 01도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12를 막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뭐 20도 집어넣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도 이거는 제가 이렇게 썼지만 이거 틀린 거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10, 01 그다음에 11, 20 가지고 그 네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여러 개의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평면 위의 점을. 근데 기껏 해봐야 뭐예요? 여전히 R2죠.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X를 칠 때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돼요. 이것도 돼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10, 01을 우리가 주로 많이 쓰죠. 그쵸? 제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풀 때 계속 썼죠. 10하고 01, 뭐 100, 01, 그죠? 그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소노말 베이시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이따 이제 베이시스를 바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뺄 때 이렇게 지울 때 디펜던트한 걸 지울 때 딴 거 지워도 되냐? 사실 딴 걸 지워도 돼요. 근데 그럼 그건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 근데 어쨌든 자, 어쨌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 반대 경우는 리니얼리 디펜던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다른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되는 경우. 그래서 자,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만약에 V가 span of V1 쭉 해서 VM이 되고 그 다음에 V1하고 쭉 해서 VM이 지금 뭐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꼭 집합이다 이런 걸 강조하진 않을게요. 얘가 그래서 뭐 브레이스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마세요. 브레이스를 치고 나니까 근데 이게 R로 쓰면 안 되는군요. 왠지 이수로 써야 되겠네. 근데 어쨌든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한 경우에 우리가 V1까지 부터 VM까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basis of V 라고 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어떤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어떤 सब셋이 있는 거예요. 뭐 베타라고 부릅시다. 베이시스니까. सब셋이 있는데 이 친구 가지고 이 V에 있는 원소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몇 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뭐 V1, 뭐 V2, 뭐 이런 게 쭉 살고 있는 V3 이런 게 살고 있는데 이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V 안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예. 그러면 이게 스팬이 성립하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다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V1이나 V2나 V3나 V4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 안에 있는 다른 것들로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본질적인 거죠. 예. 그럴 때, 즉 linearly independent 하면서 동시에 스팬할 때 우리가 그러한 सब셋을, 그런 벡터 스페이스의 सब셋을 그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베이시스라고 해요. 예, 더 베이시스가 아니라 베이시스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관사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맨날 배웠겠지만 영어 시간에 해석할 때는 필요가 없죠. 근데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베이시스라고 쓰는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의미고, 더 베이시스라고 쓰면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고 썼기 때문에 뭐예요? 베이시스는 유니크하지가 않다. 즉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베이시스가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고, 아까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R2의 베이시스가 1001이 될 수도 있고 뭐 2011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는 전부 베이시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면상에서 그래서 물론 0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디펜던트 해줘요. 어찌됐건 예를 몇 개 들어봅시다. 자, 베이시스를 우리가 구할 때 이렇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으는 게 항상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 다음에 거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이미 들어와 있던 거를 이렇게 내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으는 게 항상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이렇게 쭉 지금 4개의 벡터를 제가 적었는데 이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냐 아니냐를 지금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딱 보면은, 자, 이게 처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넌지로 벡터죠. 그죠? 넌지로 벡터니까 이거는 베이시스 안에 포함을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시킨 거야. 베이시스 안에 들어와라. 너는 지금 몇 차원이죠? 7차원이죠. 근데 어쨌든 R7, R7에 지금 일단 다 들어와 있는 벡터들이잖아요. 하나하나. 얘는 이제 그 베타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베이시스 안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벡터 봅시다. 자, 보면은 여기 지금 0이 있는데, 여기 0이 있는데, 이게 자, 0이 있는데 여기 1이 있죠. 그렇죠? 네 번째 컴포넌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새로운 어떤 벡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데 앞에 거는 네 번째 컴포넌트가 계속 0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3을 곱하든 4를 곱하든. 근데 얘가 들어옴으로써 즉 네 번째 컴포넌트에 뭔가 새로운 활력을 넣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숫자가 써지게 만들 수 있죠. 따라서 얘는 베이시스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얘도. 그렇죠? 얘는 시켜요.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세 번째 벡터 보면은 여기 7이 있죠. 근데 앞에 이전 벡터들은 다 여기 0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곱 번째 숫자에 새로운 숫자를 그러니까 넣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벡터가. 따라서 얘도 베이시스 안에 집어넣을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벡터는 자, 여기 0, 0, 0이죠. 그런데 여기 5가 딱 들어왔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앞에 거 3개의 벡터 가지고 여러분들이 백날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봐야 두 번째 컴포넌트는 맨날 0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녀석이 5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그 숫자가 0이 아닌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4개의 벡터들은 사실은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linearly independent. linearly independent.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순서대로 1, 2, 3, 4대로 순서대로 보니까 명확하지만 거꾸로 보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거꾸로 보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만 잘 찾으면
순서를 잘 찾아서 하나하나씩 포함시키면 그거는 베이시스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건 이미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베이시스에 들어오면 다른 걸 쫓아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들어올 때 리니어리 디펜던트한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 사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걸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추가한 그런 형태죠. 자, 다음에 세 개의 벡터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냐 그거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다른 하나의 어떤 하나의 벡터가 다른 것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표시가 되는지 이거 찾으려면 상당히 피곤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들이. 컬럼으로 적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합니다. 147은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6,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이거야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1을 피벗으로 잡고 이 밑에 녀석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게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피벗으로 잡고 다시 밑에 녀석을 죽이려고 하면은 147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0, 0, 0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풀 피벗이 안 나오죠. 풀 피벗이 안 나오면은 랭크가 지금 피벗의 개수니까 랭크 오브 A가 어떻게 됩니까? 2죠. 그렇죠? 풀 피벗이 아니라 그렇죠? 이러면은 무조건 리니어리 디펜던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찾아보면 이 컬럼들이 디펜던트하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찾을 수 있는 관두기로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게 성립하는지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 좀 전 거는 예제가 이거였었잖아요. V2하고 V3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C1, C2, C3 이렇게 하고 이거 0, 0, 0 이거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풀었는데 이걸 풀었는데 그 뭐예요? 프리 베리어블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랭크가 풀 랭크가 아니란 얘기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했을 때 보면은 마지막 로우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게 그 세 번째 베리어블 그러니까 뭐 x1, x2, x3라고 하면 그게 이제 프리 베리어블이라는 얘기인데 프리 베리어블이라는 얘기는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넌제로 솔루션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3v1 더하기 뭐 4v2 뭐 더하기 뭐 5v3는 0 뭐 이런 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넌 트리비얼하게 이 지로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v3는 당장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5분의 3의 v1 벡터 더하기 더하기 아니 빼기군요. 빼기 5분의 4의 v2 벡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v3 벡터가 다른 벡터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디펜던트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리니어 인디펜던트를 이제 다르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C1 그래서 VM까지 C 뭐 M, VM 벡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C1 이걸 만족시키는 C2, CM까지를 찾아요. 찾아보기를 했는데 열심히 찾아보긴 했는데 결국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걸 이제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또는 뭐 트리비얼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루션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트리비얼한 개수밖에 없다. 이건 뭐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이건 처음에 야 너 이거 벡터 m개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로 벡터 만들어봐. 뭐 금방 만들지. 왜냐면 개수에다가 다 0 때리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다른 개수가 있는지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 이거밖에 없어. 그런 개수가.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v1부터 vm까지의 벡터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linearly independent입니다. 만약에 트리비얼 솔루션 말고 다른 솔루션이 있다. 0이 아니고 어떤 다른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 linearly dependent예요. 왜 그런지 알겠죠? 그죠? 여기 딱 보시면 0이 아닌 어떤 예를 들어서 ci가 0이 아니다. 그럼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요? ci가 0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ci가 0이 아니야. 그럼 어떤 짓을 할 수 있냐? 그러면 ci하고 vi 벡터만 놔두고 오른쪽으로 다 넘겨. 그럼 뭐 마이너스 어쩌고가 쭉 나오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ci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vi가 나머지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가 되죠? 예, 그러니까 디펜던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트리비얼 솔루션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예, 그리고 그걸 시도를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로 벡터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 때 그것의 어떤 개수들이 트리비얼한 개수밖에 안 나올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 벡터들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example 7번 보겠습니다. 자, A가 m by m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컬럼 벡터가 지금 linearly independent입니다. 자, 그럴 때 corner of A는 뭐냐? 자, 그러면 뭐 편의상 A의 컬럼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A의 컬럼들을 뭐 V1 컬럼 쭉 해서 VM 컬럼 m개의 컬럼이 있겠죠. m by m 매트릭스니까.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커널은 뭡니까? 커널이라는 것은 x 벡터인데 뭐죠? ax가 0 벡터가 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였죠. 이게 데피니션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x 벡터가 예를 들어서 커널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v1 쭉 해서 이거 a 벡터가 그러니까 이게 0 벡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뭐 편의상 x 벡터를 뭐 x1 x 벡터를 우리가 뭐 x1부터 쭉 해서 xm까지 놓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 수식은 뭐가 되냐면 x1 곱하기 v1 벡터 더하기 쭉쭉쭉 해서 xm 곱하기 vm 벡터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컬럼 벡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그랬죠. 근데 컬럼 벡터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은 어떻게 돼요? 트리비얼 솔루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x1하고 쭉 해서 이 xm은 모조리 0이 됩니다. 이 가정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x 벡터가 커널의 원소인데 x 벡터는 전부 다 빵빵빵빵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커널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커널 오브 A는 뭐가 됩니까? 0 벡터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티어럼 2.10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v1부터 vm까지가 이 m개의 벡터가 어떤 베이시스예요.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이면 지금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 v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고 요거 편의상 이거를 베타라고 부를게요. 이 베타라는 어떤 베이시스가 요 안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벡터 스페이스 안에 어떤 이건 all이에요. all. 이건 all이나 뭐 n이나 뭐 all, arbitrary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져왔다. 뭐 임의의 뭐 벡터 갈 때.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져오면은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개수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이 개수가 나오잖아요. C1, C2, 뭐 CM. 얘가
존재를 하는데 이게 exist의 의미예요. 존재를 하는데 몇 개 존재를 하냐? 딱 한 개 존재한다. 여러 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개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있으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v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거를 베이시스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항상 뭘로 쓸 수 있다? 좌표로 쓸 수 있습니다. 좌표로.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프레 시리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걸 좌표로 쓸 수 있다라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든 그게 펑션이든 뭐 그냥 웨이브폼이든 그러니까 뭐든 간에 베이시스를 잡아주면 그 베이시스에 몇 개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H2O라고 적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 이게 물인데 어쨌든 우리가 주기율표를 하나의 베이시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H2O를 뭐라고 적을 수 있습니까? H는 사실은 1번 그러니까 H2O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벡터로 2 0 0 0 몇 번째냐? 1 2 3 4 5 6 7 1 그다음에 여기도 계속 0이죠. 이렇게 주기율표 몇 개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0 몇 개까지 있겠죠, 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제가 H2O를 뭘로 나타냈어요? finite dimensional 벡터로 나타냈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물건이잖아요. 어쨌든 뭐 물질이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벡터로 쓸 수 있어요. 110차원인가 120차원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왜 그러냐면 베이시스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잡으면 무조건 좌표로 쓸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 중요하냐면 신호 처리를 할 때 이제 그 웨이브폼을 벡터로 다루고 싶을 경우가 많아요. 신호 처리할 때. 근데 그러면 이거를 벡터로 왜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 바로 이 정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는 베이시스만 잡아주면 항상 좌표로 쓸 수 있다. 그것도 유니크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